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저 대리운전 킥보드 하나 봅니다. 대리운전 킥보드 하나 보고요, 이렇게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고 1800W 모터가 달렸답니다. 1800W 48V 외에 1800W는 써보진 않았지만 약간 가라뽕이 있지 않겠나. 한 1000W에서 조금 더 올라간 1500 정도 되지 않겠나. 1400이나 이렇게 보고, 모터를 하여튼 조금 많이 자석을 말아서 모터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의자를 접어가지고, 의자가 용접돼 있네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좀 무게가 좀 묵직할 겁니다. 한 30kg 정도 될 겁니다. 좀 무겁죠. 8인치보다는. 배터리를 엄청 밀어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얘들이, 중국 애들이 대리운전 킥보드라고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몸무게가 한 70kg 되잖아요. 48V 정도 올라가면서 잠깐 여기서 이제 매 누는 피해가 좁죠.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꺾죠. 올라가면서 한번 꺾죠. 평지가 나오죠. 요 평지 구간에서 이제 전압, 전류나 이 부하가 보상치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라간 거는 여기서 이제 쉬었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갔다. 몸무게 70kg인 사람이. 보통 48V인 경우 36V는 대리운전 하면 되긴 되는데 좀 힘들어요. 조금 약하고 속도도 안 나고. 52V 이상적이고 60V 이상적인데 보통 배터리가 약간 조금 더 후덜덜거리면서 떨어지죠. 또 배터리를 올리려면 무게를 또 올라가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자기 라이프, 대리운전 라이프와 맞는, 밸런스가 맞는 킥보드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인치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8인치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듀얼이 좋다 그러고, 11인치도 좋다 그러는 사람인데 10인치 좋다 그러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보통 8인치를 많이 씁니다. 8인치 통타이어 꼽아서 많이 쓰는데 승차감이 별로라서 힘들어서 처음에 대리운전을 뭣도 모르고 한 10인치 정도 잡으신 분들은 11인치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왜냐면 10인치 공기 타이어 타다가 8인치 통타이어 타보니까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로 잘못 세팅된 사람들은 다시 이제 8인치로 다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할 때 10인치는 보통 115cm나 요 정도 됩니다. 110cm.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10인치가 110cm가 되면 자, 얘기해 드리면, 이게 길이를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킥보드죠. 그러면 이제 110cm 대리운전 하는데 100cm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100cm. 근데 100cm가 잘 없어요. 8인치 정도에 조금 있고요. 8인치를 쓰시는 분은 쉽시고 10인치 정도 킥보드를 쓰시는데 100cm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5나 보통 10인치 평균으로 1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5나 100 정도 맞췄으면 상당히 잘 맞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5죠. 10인치 중에는 105다 요 안에. 근데 105 정도 돼도 100cm 이상은, 100cm가 넘어가면 경차에는 못 실습니다. 그래서 경차는 포기해야 되고 아반떼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아반떼부터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또 높이가 살짝 높죠. 근데 그 대신 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냥 8인치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10인치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일단은 얘가 10인치 일반 킥보드보다 길이가 10cm 정도 짧네요. 그래서 10인치 대리운전 하기에는 조금 이상적이고, 두 번째 단점은 단점은 이게 발판이 좀 높아요. 내가 봤을 때 20 몇 cm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아서 의자를 채워야지만 안정감 있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의자를 또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는 힘들지만 좀 베이스 발판이 좀 높다. 장점은 일반으로 대리운전 할 때 필요한 라이트를, 부엉이 라이트를 두 발 달아서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이트 튜닝. 유압 브레이크가 있어서 제동력이 일반 것보다 가격이 높고 제동력이 좋다. 그 다음에 단점 하나 또 얘기하고, 단점은 통타이어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통타이어가 아니다. 근데 통타이어 하게 되면 너무 털리거든요. 그래서 10인치 타려고 하는데 통타이어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10인치는 승차감 때문에 타는 건데 10인치 이렇게 하고, 단점은 핸들이 그냥 기본형이다. 폴딩부나 이런 부분이 기본형인데, 또 장점은 일반적으로 도립식 쇼바를 썼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옛날에 스프링 쇼바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게 자꾸 깨지니까 빠사지고 이러니까 얘들도 머리 아프니까 약간 자전거 쪽이나 스쿠터 쪽에 얘를 도립식 쇼바를 잘라서 짧게 가지고 온 거예요. 킥보드 쪽을 쓰려고. 그렇게 해서 얘를 쓰게 되면 자, 쇼바 부러지면 조금 덜합니다. 덜하는데 언젠가는 부러지겠지만 쇼바 일반 스프링보다 한 두세 배 덜 부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점은 이제 롤러가 달려 있다. 단점은 높이가 좀, 약간 접었을 때 높이가 좀 높아요. 높이가 보통 이 정도 돼 있지만 높이가 좀 높다. 그래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 베이스 자체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깔리는 부분 플러스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보통 이런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48 같은 경우에는 제 아시다시피 500W나 눈 속이는 건 500W, 되게 눈 속이는 건 350W
보통 800W 잘 넣어주면 한 1200W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는 이제 무려 1800W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라뽕인지 모르겠는데 1800W 모다를 넣었다. 1200W 모다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배터리가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A, 20A, 잘해봐야 25A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한번 곱하기 2 하면 50km 정도 탈 거고 40km 정도 탈 거고 10km 정도니까 10에서 20km 정도 탈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킬로미터로 됐을 때 좀 짧고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죠. 특히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많이 못 넣습니다.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대리 운전 킥보드로 이상적이지만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킥보드 배때기가 좀 작아요. 넣을 수 있다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되면 항상 로스가 이거예요. 나 세컨드 대리 킥보드로 배터리 엄청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걸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1m였으면 좋겠다. 1m 각부에 좀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다. 시중에 나온 거 1m 90cm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1m였으면 좋겠고 8인치 이제 너무 지겹다. 10인치 정도 좀 크더라도 10인치 정도의 승차감으로 좀 가고 싶다. 너무 털린다. 그리고 겨울에 배터리가 너무 잘 따가서 수명이나 이런 게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배통을 큰 거를 사서 여기다 배터리를 원 없이 집어넣고 여기다 국산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중국산 배터리를 넣든 한 40A 정도 집어넣어. 무게 상관없어. 나는 이제 멀리 한번 타볼 거야.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8인치 통타이어에 의해서 승차감에 치가 떨린다. 이제 공기 타이어 좀 타고 싶다. 몸도 몸이지만 어깨 축이 다 부러질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8인치를 다 타고 쓰이지만 그 다음에 모다 2개 넣기는 좀 부담스럽죠. 무게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모다 1개 앞에 공타이어고 뒤에 모다 1개를 넣되 좀 1200W 정도나 넣을 수 있는데 조금 높은 모다를 넣고 싶다. 넣을 수 좀 무겁더라도 약간 호일이 많이 감겨 있는 모다를 넣고 싶다. 그랬을 때 한 1200이나 1800 정도 때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1800이 들어가 있답니다. 구라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구라뽕 반 절삭해도 한 1000W에서 1200W 되지 않겠습니까? 1800W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그에 맞게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48V 컨트롤러가 보통 좀 큰 게 들어가면 배터리 하만에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배터리를 많이 못 넣어요. 이렇게 컨트롤러 공간이 많이 씹어 먹어 버리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얘들은 어떻게 했냐, 컨트롤러를 밖으로 뺍니다. 컨트롤러 밖으로 빼고 배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꽉 밀어 넣습니다. 넣을 공간을 넉넉하게. 그리고 이 배터리 합판을 또 올려요. 그래서 20A짜리 2개를 넣을 수 있게, 총 40A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이 컨트롤러 그러면 바깥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컨트롤러를 뒤쪽에 넣습니다. 뒤쪽에 넣어서 이 물바지 있죠, 물바지 위에다가 넣고 이 선을 당겨서 이쪽으로 넣고 배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이 컨트롤러를 보여달라. 내 컨트롤러 암페어 보면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 컨트롤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cm, 20cm 되면 이제 조금 더 큰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구멍을 송송 넣으면 비도 들어가겠지만 위험하겠지만 넣어서 메시라도 좀 깔아주면 바람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러 냉각도 좀 됩니다. 참 105mm로 10인치를 만들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이게 110 정도 돼야지 밸런스가, 안정감 밸런스가 나오지. 짧은 몽땅 연필이 되는 거죠. 근데 작아서 잡기는 좋죠. 가성비는 좋은데 몽땅 연필이 되는데, 그래서 안정감 있게 좀 긴 연필로 갑니다. 근데 105면 몽땅 연필이라고 보면 돼요. 몽땅 연필을 좋아하는 거는 이 킥보드를 수납을 할 때는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짧게 만들어 놓고, 이 단점이라고 또 하나 또 들어가야 되는 게 13cm라 해서 여기 13cm가 이제 20 몇 cm입니다. 이게 토탈 여기까지 35고요. 여기까지 해서 길이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밟고 올라섰을 때는 약간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안 그래 짧은 데다가 높으니까. 그래서 의자를 앉아서 타라 이런 걸로 해서 의자를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페달 폭은 21cm 정도 되고 페달 렌치는 41cm.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까지는 21c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는 42cm랍니다. 여기서 42c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35cm고 뭐 105cm 이렇게 됩니다. 10cm를 여기서 이제 줄이려고 하면 여기다가 8인치 모달을 달면 됩니다. 좀 앵상하겠지만 여기 많이 뜨고 막 앵상하겠지만 여기다가 8인치 모달을 달게 되면 1000W 모달을 달게 되면 이게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고 8인치 1000W 모달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광폭 모달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1인치를 쓸 수 있는데 8인치 광폭 모달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를 못 쓰고 얘가 지금 장점이 또 뭐냐 뒤쪽에 제동 아닙니까? 반매 이제 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앞뒤 유압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 뒤쪽에는 강한 스쿠터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 스쿠터식이 들어가 있어서 유압 브레이크 한번 볼까요? 뒤쪽에는 유압 브레이크가 안 나와있네. 뒤쪽에는 이 스쿠터에 들어가는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큰 게 굵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스쿠터 저가발에 들어가는 유압 캘리퍼인데 힘이 일반 캘리퍼보다 좋습니다. 일반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 일반 시중에 11인치에 들어가는 일반 유압 브레이크 캘리퍼 성능보다 조금 나은 무식하고 투박한 전동차나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저가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힘이 더 좋습니다. 얘보다 단마 처리력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들어갔고요. 약간 할리 스쿠터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죠. 약간 패드 좀 넓은 거 그런 게 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일반 우리 전기 킥보드에 들어가는 유압 브레이크인데 얘도 제동력이 좋은데 이게 더 올라간 거죠. 뒤쪽에 이제 모터가 달렸고 힘이 있죠. 많이 당기니까 캘리퍼를 조금 더 센 걸 밀어 넣어서 제동을 확실하게 밀어준 것 같고요. 쇼바 신경 써서 쇼바 이제 보조가 되라 해서 쇼바가 이제 핸들이나 모가지 단이 부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쇼바 보조가 돼 이렇게 달아주고요. 1m면 괜찮은 거죠. 보통 10인치 킥보드를 대리운전으로 고려할 때 길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 다음 토크, 전압, 그 다음 와트수, 출력, 그 다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놀 때 제가 모달을 검토해 보니까 8인치 모달은 들어가요. 근데 이 8인치 모달 초광폭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유압 캘리퍼가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8인치 일반 타이어를 하나 잘 잡아 넣어서 볼트를 긴 걸 써서 넣고 8인치 모달을 하나 사서 여기다 때려 넣으면 배터리 함은 오지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20A짜리 두 개 들어가 40A까지 들어가니까 국산으로 말아 넣는다 그러면 확실한 주행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m짜리가. 근데 무게가 배터리 두 팩이면 10kg거든요. 배터리 20A짜리 한 팩이 5kg, 6kg, 7kg 정도 하거든요. 그 두 팩이면 10몇 kg가 넘어가요. 거기다가 차대 게다가 모다가 또 일반 모다 5kg 정도 되는데 얘는 뭐 한 7, 8kg, 10kg 가까이 되겠죠. 모다에다 코일을 많이 말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대 무게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며 그렇게 보입니다. 차대 무게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장거리 롱런 찍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고려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탁송 기사님한테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1m니까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님보다 탁송 기사님들한테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런 손잡이를 쓰셔야지 이제 그걸 넣을 수 있는 이게 우리 겨울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장갑 있죠. 이렇게 보온 장갑, 손 안 시려운 거. 그걸 넣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속도 조절 타입이 오토바이식 그립이 좋답니다. 우리 킥보드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계기판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보온 장갑 끼우기가 조금 힘들대요. 근데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가 핸들, 일반 기본 핸들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바꾸면 될 것 같고. 시다 보면 USB나 요런 거 있죠. 유압 캘리퍼 자체가 틀리죠. 약간 이 전동 스쿠터 바이크에 들어가는 조금 투박하지만 그냥 그런 멋없는 것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제동력은 좋다. 이렇게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 하나 들어가고요. 프론트 브레이크는 유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캘리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약하게 잡아놨어요. 앞쪽은. 뒤쪽은 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함 요게 좀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 8인치 모달을 집어넣고 8인치 모달을 집어넣고 10인치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컨트롤러를 상당히 옆에 붙이든 옆으로 너무 많이 넓어지면 안되니까 상반에 이렇게 잘 붙여놨네요. 잘 붙여놓고 요 베이스를 조금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더 짧게 해서 95cm로 만들고 T 핸들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배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오픈식으로 돼서 쭉 따져서 한꺼번에 쫙 얽어져 나올 수 있게 수리성이 영리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 높이를 좀 줄이고 폭을 약간 줄여서 배터리를 좀 더 넣을 수 있게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더 경량화하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따로 오다바리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한 초반에 하나 찍는 게 한 3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여기 시중에 나온 것들 중에 대리운전 중에 10인치 중에 8인치 쓰시는 분들은 8인치 꾸준하게 쓰십시오. 8인치는 뭐 좋은 거는 뭐 TS600,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대리운전 키보드 이러면 에코드라이브 뭐 타이탄 요것도 8인치는 괜찮습니다. 8인치도 약간 요 발판이 이렇게 띄셔지고 배터리도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고 8인치고 600W 적당한 밸런스를 잘 사장님이 맞춰 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님이라고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TS600도 빠지지 않죠. TS600도 이렇게 보면 길이가 1m5 정도였는데 조금 더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TS600도 8인치 중에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고, 또 뭐 위패드 중에도 대리운전 이렇게 해서 8인치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무조건 뭐 다 이 집 좋다 저 집 좋다 뭐 다 얘기해드리고 뭐 여기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이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업체 군에 따라 요런 것도 이제 에이유테크나 이런 것도 배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배터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다 와트 수가 얼마 정도인지 36V, 48V, 52V 중에 올라갈수록 좋다. 그리고 모다 와트 수가 또 중요하다. 이걸 보시고 이 총장 길이 보시고 LED 좀 들어있는지 보시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잘 보시고, 이런 것도 짧게 타시는 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8인치입니다. 8인치는 약간 진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8인치 또 미니모터스도 얘기해 줘야 되니까 미니모터스 요거 하고, 얘는 길이가 102cm, 8인치는 보통 100짜리에 끊겨요. 근데 10인치가 이제 110짜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110짜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15, 120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얘가 아까 105였죠. 그러니까 8인치 스피드웨이보다 3cm 정도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짜집어 놨던 시조새 DJ800 자가수리 용이한 거 요런 것도 있는데 제가 했는 건데, 물바지가 좀 길죠. 뭐 자가수리하기는 용이하고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이제 뭐 쫄쫄쫄쫄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돼서 원스텝 또 나노 EV샵 뭐 나노에 뭐 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나노봇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500 요게 조금 또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가지고 52V에 한 800W 정도 집어넣어서 600W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탈부착 하려면 더 좋고요. 근데 뭐 가격이 있으니까 또 기본 핸들에다가 배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잘 보시고, 1m니까 위패드도 있고 이렇게 있네요. 8인치 해가지고 대리운전은 8인치도 있고 10인치인데 8인치를 많이 쓰고요. 10인치로 만약에 올라가겠다, 아니면 뭐 배터리에 대해서 뭐 갈망이 너무 생긴다, 아니면 배터리를 함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터리를 마구장창 넣었으면 좋겠다, 컨트롤러 자리를 뜯어버리고 배터리를 엄청 밀어 넣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뭐다가 600W, 800W가 아니라 뭐 1000 몇백짜리로 이상으로 좀 쓰고 싶다. 그 다음에 타이어가 조금 통타이어라서 힘들었는데 통타이어보다 공기 타이어를 넣고 그냥 편하게 좀 다니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컨트롤러 뒤에 라이트도 있네요. 그래서 약간 제동력을 약간 일반 킥보드 제동력이 아니라 약간 투박에도 스쿠터 유압으로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 스프링 튠은 되겠네. 스프링 튠은 돼서 약간 승차감 올라가겠네. 손잡이는 왜 달아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뜯어버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바가 자꾸 부러져서 짱나는데 쇼바가 좀 단단한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앞에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의 방안 그거를 좀 잘 꽂고 싶다. 배터리 탈부착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냥 배터리를 삼성이나 LG 거나 가서 뭐 한 돈 100만원 200만원 주고 엄청나게 크게 묵직하게 여기다가 40A 정도 때려놓고 40A 하면 곱하기 2 하면 80km 정도 되죠. 80km에다가 평지 주행하게 되면 여기서
한 100km 정도 사부장 연비 주행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더 밀어 넣으려면 더 밀어 넣을 수 있겠죠. 바짝 밀어 넣고 싶으면 이 큰 센터에다가 배터리를 엄청 쑤셔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킥보드를 해서 이제 외지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8V가 52 어차피 좀 또 약간 또 듣고 싶은 대로 조금 상품을 약간 또 그렇게 좋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면 일단 좋은 점 라이트 튠, 그 다음에 요 롤러, 이거 차에다가 밀어 넣을 때 요거 없으면 이 밑에 세 판이 그냥 차 바닥을 좀 끓거든요, 시트를. 그래서 롤러가 조금 있는 게 조금 낫고요. 롤러도 나중에 떨어지면 이거 부착하기 힘든데 그냥 달아놓으면 스프링 튠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저가 기본 중국산 쇠지만 앞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핸들이 이렇게 보통 땅가당 잘 부러져요. 핸들 보조 이제 스템 이렇게 달아놨고, 앞쪽 쇼바를 그 다음에 일반 자전거식으로나 스쿠터식으로 해서 도립식으로 스프링을 빼내고 조금 무겁더라도 조금 안전빵으로 갔다. 그 다음에 스탠드도 약간 굵은 게 같고, 그 다음 컨트롤러를 바깥으로 빼서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게 공간을 확보했고, 그 다음 1200W 짜리 1800W 짜리 모터를 집어넣으면서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배터리를 많이 넣으려고 하면 48V 52V 60V 60V 배터리를 넣으면 좋겠지만 60V 배터리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용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으로 밀어 넣으려고 그러면 전압을 낮추고 배터리를 많이 넣는 40A까지 많이 넣는 셀당 리필 가격도 생각했을 때 48V가 효율적이다. 그러면 자 보시면 되게 속도를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1800W거든요 1800W에다가 1200W인데 얘는 약간 토크 위주로 또 세팅이 되어 있는가 봐. 그래서 약간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토크 위주로 돼서 속도는 48V 같은 경우에는 48V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52 플러스 48 플러스 마이너스 5k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48V에서 48 왔다 갔다 그런다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48V고 뭐야 레이트 익스프레스 볼테이지는 48V고요 1200W 브러쉬 뭐다 브러쉬 투스리스 뭐다 기어가 없는 브러쉬 모드하고 1800W고 1200W가 1200W다. 보시게 되면 1800W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속도는 60까지 나온다고 막 나와 있습니다. 55에요. 근데 이거 구라뽕인 것 같은데 일단 속도는 60까지 나온다고 적혀 있네요. 근데 55 정도나 48에서 5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55km, 55km, 60km 나온다고 스펙상은 적혀 있습니다.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배터리는 40A까지 집어넣습니다. 48V 40A. 대략 120km에서 140km 주행 가능하다는데 이게 좀 뻥이 많아요. 그래서 한 이거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 한 60km, 70km, 80k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40A 정도면 대리기사님들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20A인데, 내가 지금 배터리 10A인데, 내가 중국산 10A인데 얼마가 20A인데 얼마 타, 내가 중국산 30A인데 얼마 타, 40A 정도면 얼마 타는지 대략 가늠이 올 겁니다. 좀 경험자들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내가 계산했다 곱하기 2 플러스 한 10에서 15 정도 하시면 적당하게 나옵니다. 평지 기준으로. 50km, 55km 속도도 약간 뻥이 있는 것 같은데 48V가 1800을 넣으면 싱글이지만 몸무게 따라 다르겠지만 맥스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시면 돼요. 48 플러스 마이너스 10 보시면 돼요. 속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는 EABS 전자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오일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USB 차지 들어가 있고, USB 충전 포트 하나 들어가 있다는데, 그리고 앞쪽 뒤쪽에는 8cm 짜리 10cm 10인치짜리 10인치 바퀴가 들어가 있고요. 폭이 8cm 되고 튜브리스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LED 라이트하고 이런 거 좀 들어있고, 일단은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1200W 모터를 꽂아줬을 때 기본형으로 about 25kg이 나온답니다. 거기서 이제 배터리 넣는 거에 따라 킬로그램은 올라가서 30kg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무거워지죠, 상당히. 그 다음에 배터리 40A를 때려 넣었을 때 40kg입니다. 배터리 40A면 일반 배터리 10인치 킥보드에 배터리 한 20A 꽉 밀어놓고 그거 배터리를 두 개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40kg면 엄청 무겁습니다. 넣을 때 이제 시급합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내가 40A짜리, 와 엄청 큽니다. 배터리 이거 이제 터지면 골로 가겠죠. 이거는 이제 40A짜리 불에 붙으면 아마 한 2시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충전을 할 대형 배터리는 아니다. 이거는 밖에서 충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 또 이제 배터리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는 터질 수 있습니다. 얘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는 국산 배터리든 미국 배터리든 어쨌든 배터리는 터질 수 있다. 충전기 잘 물려놓으면 터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컨트롤러 줘봐. 너희 컨트롤러가 얼마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한 40A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용량은 아니지만 25A 넣었으면 이제 얘들은 이제 눈탱이 찍으려고 파는 거고, 48V 30A짜리가 들어가 있도록. 30A짜리면 48을 50으로 잡았을 때 30 넣었으면 3, 5, 15 한 1500W짜리 맥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500W짜리 맥스를 계속 안 찍으니까 얘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성능을 봤을 때 한 1000W, 실질적으로 얘들이 뭐 1800, 1200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상으로 때려오는 거는 1000W에서 1200W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T60 단자도 보니까 ARM에서 정품은 쓰지 않았고, 그래서 또 좀 난잡합니다. 일반 킥보드하고 똑같습니다. 난잡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요런 컨트롤러는 시중에 잘 구할 수 있고요. 이 컨트롤러 함을 개조해서 넓히면 더 큰 컨트롤러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뭐 60V 배터리를 넣고 60V 모터를 집어넣어서 60V 컨트롤러를 넣고 60V로 해서 속도나 그런 것들을 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프레임 바디 자체가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1m에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는 프레임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시중에 컨트롤러를 걷어내고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다. 배터리에 한 맺힌 사람, 주행거리에 한 맺힌 사람들이 무게는 상관없지만 내가 한번 탐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대리운전이나 탁송기사용으로 이런 킥보드를 사용하시면 그나마 또 재밌는 킥보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고 경량적인 대리운전 킥보드는 작고 가볍고 경량하면서 힘이 좋고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전압이 높아서 속도가 빠르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25km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풀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 자체가 풀려 있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킥보드는 다 중국에서 부품이 많이 넘어와서 만들어진 중국 최대 수입 업체가 더 많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도 중국산이지만 그런 이점과 단점을 잘 보시고, 대리운전 한 3년 정도 하신 분들은 이런 거는 10인치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1m 이하에서 배터리를 이만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8인치의 그 약간 나쁜 승차감은 싫었다, 그러지만 이만한 사이즈 정도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약간 선택에 한 번 더 보실 때 고려해 볼 만한 10인치 킥보드, 대리운전 킥보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